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관계 정리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쏟기 위한 선택입니다. 먼저 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관계는 처음에는 즐겁고 유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담이 되거나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심지어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과 멀어지면 나는 외로워질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특히 관계 정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리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솔한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지만 지금 나는 내 삶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든 정리한 뒤에는 감정적인 여운이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로 후회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나 태도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은 앞으로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더 큰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리된 공간은 새로운 만남과 가능성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